네. 대부분 다 어렸을 때 꿈이라고 하면은 잘 때 꾸는 꿈도 있겠지만 직업이랑 진로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때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만약에 방범대원님이 순찰하다가 보면 저분 멋있네. 나중에 경찰관 해볼까? 아니면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한번 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소방차 보면 소방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1993년도에 지금 저를 여기 있게 해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 다 나이대가 다 저랑 하시나요? 네. 1993년도에 MBC에서 파일럿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거든요. 제 주변에는 파일럿이 없었어요. 이 직업에 대해서 전혀 생소했고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드라마를 봤는데 그 라디오 관제를 영어로 막 하고 큰 비행기를 기계를 내 기술을 통해서 띄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다 뺏겼습니다. 이거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파일럿이 돼야겠다. 네. 꺼주시면 되고요. 근데 파일럿이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기껏 찾은 게 서점에서 이 파일럿이 되자라는 책이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파일럿이 되자. 네, 놀랐습니다. 이거 딱 한 권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보를 찾는데 한계가 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참고로 저는 좀 드라마를 좀 좋아해서 95년도에 창공이라는 드라마가 또 방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청춘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흥미를 많이 유발했는데 공군사관학교로 가서 파일럿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로드맵은 다 정해졌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통해서 파일럿이 되자. 이걸로 저의 모든 진로가 결정이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정했고요. 이제 학창 시절 동안 이제 어떻게 꿈을 구체화할 거냐 이제 그거를 생각했는데 물론 내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고 또 체력 검정도 보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됐고요. 그리고 담배는 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생도가 되면 또 그런 게 다 절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시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죠? 98년도에 IMF가 터지죠. 근데 공군산학교는 다 학비가 면제죠. 저는 더 절실해졌습니다.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된다. 왜냐면 집안 사정도 그때는 크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고3이 돼서 공군산학교에 드디어 입교 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1차를 내신으로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을 해서 9월에 청주로 내려오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체력 검정과 신체 검사와 이제 논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정원이 공군산학교가 200명이었어요. 근데 문과 대 이과 비율이 3대7. 이과를 더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수투랑 물리투 이런 게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잘해봤자 60등 안에 들어야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종자원으로서. 그래서 일단 내려갔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신체 검사를 봤는데 요새는 되게 많이 흔하죠.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밖에서만 보는 걸로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계시던 검사관님께서 자네는 내신이 좋으니까 우수자원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수자원은 뭐냐? 조종을 안 하고 그냥 군인 장교로서 양성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10%를 뽑더라고요. 200명 중에 20명. 그리고 문과 대비율하면 6명이죠. 문과는. 저는 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해야죠. 저한테 온 기회였으니까 저는 죽어도 이거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려갔을 때 제복까지 다 치수를 재고 올라왔습니다. 왜냐면은 수능 끝나면 바로 입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제 꿈에 한 발자도 가까워져도 엄청 좋아하고 설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2000년도에 이제 수능을 봤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66명의 만점자가 나왔어요. 수능에서.
네, 수능 인플레이션이었죠.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제 점수가 나왔는데 백분율이 말도 안 되게 낮았던 거였어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15년 동안 93년부터 2001년까지 갖고 있던 꿈인데 한 번 안 됐다고 접기 너무 아깝잖아요. 재수를 선택합니다. 예. 부모님이 다행히도 도와주셔서 재수학원 등록을 했고 또 이제 공무상에 다시 입교 지원서를 냈는데 바뀌었어요. 그 전에 내신문으로만 뽑다가 1차부터 이제 시험을 보겠대요. 국영수를. 그래서 국영수 또 시험 보러 갔죠. 근데 또 운 좋게 붙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청주에 내려가서 그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악몽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역시 그때도 시력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이 나은 시력 1.0이었거든요. 되게 높은 기준으로 선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공부가 안 돼서 하라고 했으면 뭔가 노력을 해서라도 했을 텐데 신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시 서울로 그냥 상경을 했죠. 중간에. 그때는 뭐 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냥 바로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평생 준비했던 거를 그렇게 끝나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 수능도 봤는데 2002년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001년도에 출제자분들이 난이도 채점을 잘못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또 엄청 어렵게 수능을 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좀 백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2001년 때보다. 근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대학교를 갈 점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이 울었죠. 울기도 했어요. 이불 속에서. 근데 누나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저한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자. 대학교라도 한번 가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또 저를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셔가지고 그때는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독서실만 끊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은 이제 마지막 3수 때 수능을 봤는데 진짜 너무나 다행히도 또 백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도 취업을 잘해야 되니까 나름 또 머리를 써 경영학부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죠.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냥 놀기도 바쁘고 또 저는 삼수를 했으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됐잖아요. 제 또래보다. 그래서 저는 1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 4월 1일 만우절이죠. 군대에서 오라고 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가더라고요. 그날이 KTX 개통식이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KTX를 타고 대전에 내려가죠. 근데 4대 배치를 받았는데 청주래요. 청주가 공사 있던 데잖아요. 옆이었어요. 바로 옆이고 제가 있던 부대가 그 공무상을 지키는 임무래요. 전쟁이 나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너무 당황했죠. 그리고 제가 외출을 나가든 휴가를 나가든 주말에 그 생도들이 그 생도복을 입고 그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 잊었는 줄 알았는데 안 잊혀지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파일럿이 되려고 했을까? 그래 나는 여기서 어떤 걸 다시 선택을 해야 하나. 왜냐면 군대 가면 시간이 많거든요. 할 게 없어요. 밤에 되면 이제 계속 뭔가 자기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정한 거는 정해져 있는 일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루틴, 그러니까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는 그런 틀에 박힌 일은 저는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세 가지를 크게 정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일기 쓰는 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지금까지 쭉 써가지고 한 26권 정도를 써오고 있거든요. 제 자신을 뒤돌아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 복학을 합니다. 왜냐면 4월 1일 날 갔으니까 3월 31일 날부터 이제 저녁인데 전 휴가를 다 모아놨다가 그거를 다 3월에 있는 수업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있는데 가슴이 안 뛰더라고요. 경영학부를 계속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파일럿을 꿈꿀 때처럼의 그런 설레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시험 때면 다 시험 공부하고 하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뭘 하냐 봤더니 선배들은 그냥 은행에 취직하고 그냥 또 그냥 일반 기업에 다 가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별로 흥미가 안 생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배인데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사에 입사를 했대요. 그것도 조종사로.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정보였으니까 아 그런 길이 있는지 모르고 다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많이 인터넷이 그래도 조금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면 몇 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영어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영어를 못하죠.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죠. 읽기랑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러 잠깐 캐나다 1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해외 유학이 있더라고요. 항공 유학이라는 게. 물론 항공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항공 유학 가는 거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A항공사에 운항인턴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대한항공도 자체 양성이 있었고. 근데 전 대한항공보다는 일단 아시아나 A항공을 지원을 했어요. 네, 고3 때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파이팅하게 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자를 보니까 다 항공대생들이에요. 항공대생들은 4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아왔고, 비행까지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고, 저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은 경쟁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항공 유학을 그럼 가야겠다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새우잡이를 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졸업여행을 이제 가족이랑 갔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고3 때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그 항공사에 지원을 했었고 안 됐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 하고 싶다. 항공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뭘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라고. 아니,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그 재수 삼수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결과물이 부모님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근데 당장은 못 가게 됐어요. 왜냐면 일단 부모님도 너무 급하게 아셨으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따져봤는데 한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교육비가. 근데 그나마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졸업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또 다시 한번 지원했습니다. 아시아나 그 A항공의 운항인턴 지원했는데 그냥 아시아나라고 할게요. 다 들으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당연히 또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 그냥 안 됐다고 가만히 앉아있기 너무 억울해서 그러면은 가서 연장이라도 따오자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2011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한 6개 정도가 있었고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해외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외화 유출 좀 막자 해서 울진 비행교육원을 이제 막 생겨가지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미국 본고장 가서 열심히 배워서 와야겠다 싶어서 미국행을 결정했고요. 이때 제가 갈 때 기사가 하나 납니다. 2010년 말인가 그랬는데 울진교육원에서 지금 조종사가 부족하다. 그냥 교육 받으면 뽑아주는 것처럼 하는 기사가 하나 납니다. 왜냐면 울진비행교육원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에 있던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다 정리해서 교육 비행을 시작을 하죠. 저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몰랐어요. 네, 미국에 가서 진짜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근데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저는 문과였고 기계를 별로 안 만져봤는데 다 그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적응하는 게.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멋있어 보이는 교신들이 외계 여행인 거예요. 전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몇 날 뉴스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영어인데 영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PPL, IR, CPL이라고 나와 있는데, PPL은 돈과 관련 없는 비행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PL 면장을 갖고 있는데 돈을 관련해서 뭔가 일을 했으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날씨 좋을 때만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보면서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나 구름 낀 날은 비행 다 나가잖아요. 네. 그거를 배우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써 있는 IR이라고 써 있는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정보를 가지고 내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걸 배우는 게 IR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PL인데, 이건 이제 진짜 돈과 관련해서 내가 비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보통 모든 항공사들이 CPL 면장을 갖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300시간 비행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지원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1년의 기간 동안 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뭐 라스베가스도 비행기 타고 가보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정말 좋았죠 그때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 비행기를 타면서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 갔던 계획은 교관까지 하고 안정하게 들어오자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CPL이 끝나갈 쯤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윤수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한번 들어와서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좀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고집만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그 교육과정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에 그 A항공사가 공고가 났는데, 이거는 이제 운항 인턴이 아니고 면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낸 거였어요. 한 번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생이 된 거죠. 그 항공사에 훈련생이 됐는데 진짜 다 이루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제 꿈을 이뤘죠. 진짜로 저는 항공사에 원해서 항공사에 들어갔고, 이제 저는 이제 끝났다. 나한테는 이제 찬탄 대로만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방정맞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미천한 경험,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비행 시간이 250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 시간만 가지고 저 많은 승객을 제가 나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근데 이걸 회사에서 알았나 봐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만에,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그 항공사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빚을 졌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교육비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갚으라고 자꾸 연락이 오길래, 그 뒤부터 이제, 달콤 쌉싸름한 시간. 그 이유는 뭐냐면, 제 꿈을 위해서, 제 꿈은 그 교육비도 다 포함입니다. 미국에서 교육했던 것도. 제 꿈을 위해서 쓴 돈이지만, 그걸 갚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들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2014년, 15년까지도 계속 쓰리잡을 계속 해왔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뭐 열차 카페에서 뭐 맥주나 이런 것도 팔아보고, 그리고 그 건물 같은 데 보시면 왜 빨간불 막 반짝반짝 하는 거 혹시 밤에 본 적 있으신가요? 항공장애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도 검사하러 다니고, 또 학원 보조 강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관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기름밥을 저희가 기름밥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름밥을 먹던 사람이니까 비행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교관을 계속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비행 교관이 됩니다. 이제 옷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제복이라서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교관이 돼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학생으로서 이제 비행을 할 때는 다르죠. 저는 비행만 하면 돼요. 근데 교관이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보호자 입장으로 탄 거죠. 위험에 대비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되거든요. 위험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조종사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1600시간, 100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물론 제 같이 그때 미국에서 비행했던 동료들은 많이 항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꿈꿨던 되게 화려하고 멋진 그 파일럿 생활을 꿈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8, 90시간의 비행 시간을, 8, 90시간을 하는데 거의 시체래요.
맨날 그 시간 그 뭐랬죠? 제트레이그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시차가 바뀌고 또 집에 오면 그냥 누워서 자고 아니면 운동하고 자기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미뤘거든요. 해외여행 그거 왜 내가 내 돈 내고 가? 항공사 들어가서 공짜로 가야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미뤘어요. 오직 이거 하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의 저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걸 많이 미뤘고 못했었으니까 그게 지금 제가 제일 후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 어렸을 때 저한테는 그래도 좀 당당하게 왜? 그때 꿈꿨던 걸 아직까지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 밀어놨던 것들을 하나씩 다 하고 있어요.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되게 회사 나와서 되게 많이 위축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다 조금씩 극복하고 예, 계속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신조 뭐 초반에 너무나 흔한 예, 다 알고 있는 열심히 살아라 그 카르페디엠인데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근데 미래는 현재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현재를 통해서 제 미래에 저한테 어떤 선물이나 그때 그 후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